네, 전국 현안 심층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고 이것을 이제 공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출국 금지는 본격 수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짐작하게 하는데 이 상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아무도 예측치 못한 민주주의 훼손이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21세기에 또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모범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잘 가꾸어진 민주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오판에 의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지요. 다시 한번 이 불행한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런 헌정의 사태, 헌정 중단 사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또 아마 여러 가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출국 정지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야 뭐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밖에는 길이 없다. 이게 야권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탄핵에 찬성하시는 건가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네. 정말 헌정이 중단이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핵하고 나서도 그 후유증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정치적 타협으로 예측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내드리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듯이 이번 케이스도 가능하면 여야가 정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정치가 탄핵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이 탄핵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상대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이룰 때 국민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정치의 본령이 그 역할을 하고 또 그로부터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과정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치가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한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탄핵 말고도 당시 여권에서 논의됐던 거가 자진하야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 정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탄핵이 아닌 다른 길로 좀 만들어 가자고 할 때도 대통령 하야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여러 대안이 있을 거예요.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대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데 60여일이 걸렸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93일인가 정도가 걸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내지 뭐 길어봐야 4개월 정도면 그게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네.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정치가 작동을 하면서 탄핵이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정치가 예측 가능하게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전국이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또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치나 민주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도 어떤 일방의 힘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구나라고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2016년에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건 겪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것은 여야 정치 협상을 통해서 또 국회의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중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2달 만에 기각이 돼서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잖아요. 반면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만에 파면 결정이 나면서 그때로부터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이 합치면 한 5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오늘 이번 주말에라도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뭐 노무현의 길이 될지 박근혜의 길이 될지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밟아가게 될 텐데 어차피 시간이 기각이 되면 2달 내지 석 달, 그리고 인용이 되면 그래서 파면이 되면 5달 내지 6달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준하는 여야 정치 협상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길을 가지 않고도 전국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 시대에 개발도상국 시대에 필요했었던 대통령 중심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네. 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연방정부로 구성돼 있고 상하 양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그 단원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자 독식의 권력 집중으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함께 여야가 한번 토론을 하면서 네. 필요하면 국가에 대한 큰 미래를 새롭게 설계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 87년 체제로부터 이번에 개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아가지고 국가에 대한 권력 구조의 대개조 문제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어차피 타임 스케줄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탄핵으로 가더라도 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민주적이고 더 선진적이고 정치의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회로 더 작동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임기 단축 개헌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탄핵을 해도 어차피 임기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과 정치를 동원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야권에서 이 여권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시간 끌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꼼수가 아니냐면 네. 어차피 탄핵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시간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와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준해서 우리가 정치 협상을 통해 가지고 탄핵의 불안정성을 정치로서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게 왜 그게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탄핵에 준하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탄핵에 준하는 그 시간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꼼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그거를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는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의 그 시간표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네. 여유를 두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 타임 스케줄 내 범위 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살아있는 민주 시스템이 정치로부터 복원되고 그로부터 희망을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따져봐서 5달 내지 6달 정도의 그 꼭 필요한 개헌도 하면서 그 대통령의 그 자진 하야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셈인데 그렇게 이게 한 5달이건 6달이건 이 기간이 개헌까지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야가 그것까지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 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야가 협의의 대상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개헌을 간다고 하면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또 이런 것들은 뭐 그 이후에 해도 되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 개헌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 여야가 정치 협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뭐 먼저 하든 후 하든 또 안 하든 그건 얼마든지 전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국민의힘의 비상총회에서 뭐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결론은 내지 못했고 결국은 전국 안정 TF를 이양수 위원장을 임명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안정 TF가 대통령의 조기 하야 또는 이 임기 단축 개헌 또는 뭐 탄핵 수용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전국 안정 방향과 그다음에 조기 퇴진을 할 경우에는 언제냐 이걸 이제 야권에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까지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국회가 있어야 될 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온 것도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여야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러한 부분들이 여야 협상을 이루어져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TF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아마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논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저 국민의힘 TF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 기구지 실제로 전국을 어떻게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의 합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정치권의 합의를 위한 여야 대화 채널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TF팀은 당에서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또 여야 간에 나가는 협상 대표단에게 이런 문제를 또 서포트해주고 또 협상단에서는 TF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야당하고 가슴을 열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그 계속 그 이번 주말도 이 탄핵안 처리하겠다. 거부되면 부결되면 다음 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야권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의 분노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당에도 좋을 것인지 국가에 좋을 것인지 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타임 스케줄이 나오듯이 그러한 범위 내에서 민주적이고 정치가 복원되고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 피로도를 해소를 하면서 그리고 탄핵의 불안정성을 걷어내면서 이게 여야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저는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좀 더 온건너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아마 이런 제안들은 고민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 그 여야 간의 대화를 지금 계속 강조하시니까요. 그 여야 간 대화는 뭐 다양한 채널, 예컨대 중진 의원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역시 그 권위 있는 대화 채널은 원내대표 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하루가 긴박한데 지금 원내대표 뽑느라고 대화 채널이 가동이 안 되는 이 상황은 언제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 원내대표를 뽑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당의 당헌 당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3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등록을 통해서 이게 투표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보니까 목요일밖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 모든 법적인 예. 검토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야당에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네. 원내대표 라인은 또 원내대표 라인이 그 이후에 작동이 되더라도 네. 얼마든지 지금 여야의 채널은 저는 열려 있고 네. 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야권 의원들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야권의 의원들하고 비교적 가슴을 들고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 또 이 여러 당내의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고 네. 그렇지만 이게 어찌됐든 유혈 사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질서가 또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로 해결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국회 내에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작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초유의 정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원내 지도부 문제 하나 이걸 처리를 깔끔하게 못해서 이게 정말 그 하루가 일주일, 1년에 해당되는 이 상황에 이 약간의 그 좀 그 시간적 지체 현상을 국민들한테 보인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뭐 저희가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또 당대표도 있고 얼마든지 원내대표는 조속히 저희가 하여튼 정비를 하고요. 당대표도 계시고 또 정책의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또 여야 협상을 하든 또 이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든 간에 저희 당의 경험이 많고 또 야당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채널이 지금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야당에서 이러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채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지금 당대표 말씀을 하셔서 그 지난 일요일 그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긴급 담화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제2의 내란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범여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들이 지금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2의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네. 그만큼 당정이 잘 협의를 해서 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 개념의 이야기지.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내에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정은 원래 늘상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집권했을 때 똑같지요. 이러한 참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당정이 서로 협의를 해서 여러 대안을 좀 내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과 정부가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야 그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전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 거지 그 국정 전반을 한동훈 개인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인데요. 물론입니다. 당정이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는 또 당을 대표해서 그런 의견들을 의원들이나 또 국민 여론을 잘 반영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그 여야 대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 뭐 우리나라가 이 사회 원로, 정치 원로가 없다는 이제 한탄이 꽤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만 뭐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다만 이 정치권이 그 국가 원로, 사회 원로, 정치 원로 저희가 조금 전에 국무총리 지낸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대담을 했습니다만 이런 그 사회 원로, 정치 원로, 종교계 원로 이런 분들이 뭔가 지금 정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이런 위기 때 역할을 하자 하는데 진짜 원로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럴 때 많은 고견을 주시고 대안을 주시고 또 민주당 출신도 계시고 저희 당 출신도 계시잖아요. 또 중립지대에 계신 종교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게 국가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대안을 내주시고 여야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당에서 그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을 어떤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의원들이 이런 원로분들한테 전화도 드려서 조언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의견도 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안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야권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우선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채널이 좀 가동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간 대화를 우선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엄동설안인데 뭐 국민들께서 그 추운 거리로 나오시는 것도 가능하면 정치가 스케줄을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국민들 어렵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 대화로 탄핵으로 가지 않고 제3의 길을 만들어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길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으니까요. 자,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것과 같은 국회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지난번 토요일은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안건을 불성립시켰어요. 그래서 부결 폐기시켰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그 전략을 쓰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새로운 원내대표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또 의원들하고 다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또 어떤 게 좀 더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의총이라든가 또 의원들의 의견을 다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 반대, 탄핵 부결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풀자는 거죠.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지. 저희는 무게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탄핵 부결 이 당론을 바꿀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죠. 가능하면 국회의 의무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타임 스케줄을 제시를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탄핵이라고는 극단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탄핵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좀 열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탄핵 반대와 본회의장 퇴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3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거 사실 그럴 경우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예, 당내에서 차제에 그냥 탄핵으로 가자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정치가 복원된다. 그래서 정치가 가능성 있게 국민을 안심시키자. 네. 이 이야기가 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지. 지금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나 탄핵이라는 길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 협상의 길, 정치 타협의 길을 모색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가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